선생님들, 많이 바쁘신 거 아는데, 이제 슬슬 상담 주간 다가오는 거 아시죠? 아무쪼록 최대한 많은 학부모님들 만나서 상담해 주세요. 그리고 학부모 상담 주간 끝나면 바로 학생들 상담도 시작해 주세요.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김 선생님이 걱정이네. 이 초임이라 경험도 없을 테고. 야, 이걸 어떻게 돕나? 교감 선생님, 저는 이미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다 끝냈습니다. 뭐? 우리 신임 김 선생님은 교사 생활 2바퀴 채요, 뭐요? 언제 다 했디야? 저는 도원결의 상담법으로 상담했거든요. 학부모님도 벌써 다 만났고요. 학생들 상담도 다 끝냈습니다. 도원결의? 그게 뭡니까? 그 좋은 건 같이 좀 합시다. 선생님들, 다들 김 선생님 자리로 좀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신규 선생님들. 그토록 꿈꾸던 교단에서 어떻게 마음껏 꿈을 펼치고 계신가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 않으시죠? 우리 교사들이 마주하게 되는 업무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담인데요. 상담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교육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면 할수록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3월은 또 가장 분주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통상적으로 상담은 학생 상담과 학부모 상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더 부담스러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상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게 또 짐이 되고, 다른 담임 선생님들은 상담을 다 끝냈는데 나만 질질 끌고 있다면 그것도 참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도원결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모로 장점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도원결의 상담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원결의 상담법은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에서 모티브를 얻은 상담 기법입니다.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살아갈 앞으로의 1년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런 상담 방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학생, 학부모님을 따로 만나게 되면 각 주체와 나눴던 이야기들이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학생과 나눈 얘기들이 학부모에게까지 전달이 잘 안 되고, 학부모님과 나눴던 얘기들을 학생이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교육의 3주체가 한자리에 모이지 않으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도원결의 상담을 진행한 것이죠. 일단 이 상담 기법의 장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학부모 따로따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1회 상담에 1시간이 든다고 가정할 때 학생 따로, 학부모 따로 만나면 50시간이 걸리겠죠. 도원결의 상담법을 적용하면 산술상 딱 절반인 25시간이 드는 거죠. 무려 25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1시간에 걸쳐 보다 더 밀도 높고 내실 있게 상담을 진행하면 훨씬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둘째, 교육의 3주체가 주도적으로 함께 교육을 설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오롯이 학교만이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가정이 한 팀이 되어서 협업할 때에 비로소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도원결의 상담을 통해 리마인드하게 되는 것이죠. 학부모님들은 가정 역시도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임을 되새기게 되고요. 방관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책무성 있게 주체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처방, 결심, 약속, 선언, 해결책 등을 수행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지각이 잦은 친구가 지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가정과 학교 모두가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선생님이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지? 학교에서는 엄마랑 같이 얘기 나눴던 거 기억나지? 이렇게 양쪽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셋째, 일반 상담으로는 알기 힘든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학생, 학부모 사이의 분위기나 애착 정도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죠. 학부모의 권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이가 얼마나 학부모의 말을 존중하는지, 학부모가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하고 믿어주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1년 동안 함께 하게 될 학생의 입장을 보다 더 공감해 줄 수 있게 되고요. 또 학부모와 협업하는 것의 수준과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상담을 끌어갈 때에 에너지가 적게 듭니다. 사실 상담은 내담자가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1대1 상담의 경우 종종 대화의 여백이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 내담자가 단답형으로만 답변을 할 때면 대화를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내담자가 2명이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도 두 사람의 얘기를 모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시절의 생활이 어땠는지 총평해 달라고 하면 학생의 관점에서도 듣게 되고요. 학부모의 관점에서도 듣게 되는 것이죠. 양쪽 입장에서의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었으니까 이에 대해서 교사가 피드백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다섯째, 학부모가 자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상담 중에 학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우리 애가 말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술술 이야기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무래도 집에서 보는 자녀의 모습과 대외적인 상황에서 보는 자녀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수 학부모들께서는 상담 장면에서 이렇게 자주 놀라곤 합니다.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도원결의 상담법은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 밖에도 장점들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도원결의 상담법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으시다면 선생님만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3월 초에 단톡방이나 밴드와 같은 학급 학부모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학부모들을 초대합니다. 3월 둘째 주 정도에 공지를 띄우는데요. 언제부터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또 저는 학생과 동반하여 3자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죠. 도원결의 상담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안내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니 왜 3자로 상담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고요.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학부모 단독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은 뭐 한두 분 정도 있었네요. 그 뒤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상담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공유하여 학부모님들이 직접 원하는 날짜를 입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이 확정되면 학부모, 학생과 면담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하루에 한 팀씩 진행했고요. 많으면 2팀씩까지 진행했습니다. 이 세상에 100% 다 좋은 건 없겠죠. 지금부터 도원결의 상담법의 단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학생과 함께 만나야 하기 때문에 상담은 주로 방과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과 후 시간에 대한 생각은 선생님들마다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큰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학부모님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아하셨고요. 다음으로 아무래도 3월 초이고요. 학생과의 레포가 형성되기 전이어서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말씀드릴 부분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들 말고는 딱히 단점들은 없었던 것 같네요.
교감 선생님, 저는 비록 신규지만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어요. 요즘에는 과거와 달리 신규 교사를 위한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가 잘 되어 있거든요. 이 도원결의 상담법도 마이크로 러닝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답니다. 교감 선생님, 올해 저희 신규 교사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즘 신규 교사들 정말 다르긴 다르네. 도원결의 상담법. 우리 선생님들 올해는 이걸로 통일해